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의 풍경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무슨 벌써부터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멀리 밀어내고 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사이좋던 형제들이 갑자기 남보다 못한 원수가 돼서 법정에서 만나는 일. 이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특별한 집 이야기 같으시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원수로 살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부모의 마지막 선물,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유언장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보통 유언장 써야 한다고 하면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가 뭐 물려줄 게 있다고? 강남에 빌딩 한 채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지. 혹은 이런 강한 생각이 있으시죠? 우리 애들은 착해서 절대 안 싸워. 지들끼리 알아서 잘 나눠 가질 거야. 여러분 마음 저도 같아요. 자식들 믿고 싶으시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등을 돌릴까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크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사후에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 때문입니다. 엄마는 평생 오빠만 챙겼어. 아빠는 왜 나한테만 엄격했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꾹꾹 눌러 담고 참아왔던 그 해묵은 감정들이요. 부모라는 커다란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폭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집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남매 사이가 아주 좋기로 소문난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내가 장남으로서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으니 내가 가져야 한다고 했고, 딸은 나도 힘들 때마다 엄마 반찬에다 나르고 병원 모시고 다녔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맞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파트 한 채 때문에 3년을 재판장에서 싸우고 이제는 명절에도 서로 연락 한 통 안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심정이 어떠실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이게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남겨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내가 더 사랑받았어야 했다 라는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침묵하는 건요. 사실 남겨진 자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을지도 몰라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혼란을 주니까요. 법대로 나누면 공평할 것 같죠?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더 아픈 손가락이었는지, 누가 옆에서 묵묵히 헌신했는지 법은 그저 숫자로만 판단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유언장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언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이건 내 죽음을 준비하는 무서운 서류가 아니라 내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예방접종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복잡한 법적 용어, 공증, 물론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핵심적인 건 내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첫째에게 이 집을 준다가 아니라, 첫째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몸이 아픈 나를 묵묵히 간병해준 고마움을 이 집으로 남아 보답하고 싶구나 라고 적어보세요. 이유가 명확하면요, 남겨진 다른 자식들도 서운함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부모님의 결정에 담긴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꼭 포함하시라는 거예요. 돈보다 무서운 게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내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때 그 일은 내가 참 미안했단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따뜻한 마지막 편지 한 통이요. 수억 원의 유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해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식들에게는 그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이 되거든요. 거창한 양식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보세요. 단 내 이름과 날짜, 주소는 꼭 직접 쓰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유언장을 써서 장롱 깊숙이 숨겨두지만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너희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미리 정리해봤어. 처음엔 자식들이 아빠 왜 그래요? 엄마 무섭게 왜 이런 말을 해? 하고 손사래를 칠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모가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자식들은 그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잘 나누고 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덕분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품격 아닐까요? 오늘 밤에 조용히 책상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첫 문장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로 시작하는 그 한 문장이요, 여러분의 가족을 평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화목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마음을 달래는 음악을 듣고 갈게요.